무직입니다. 무직. 직업이 없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수령번호 4398 김건희 영부인 첫 피고인 법정에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었던 전례가 지금껏 없었다라는 거죠. 수령번호 4398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었었다라는 건데 어제 수영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재판정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정한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하지 아니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습니다. 그럼 2025 고합 1223호 사건 공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네, 김건희 여사. 검은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남색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짙은색 이 재킷과 흰색 셔츠 그리고 이 짙은색 바지를 입고 두 손을 모으고 들어오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입니다. 안경을 쓰고요. 그리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다라는 건데 사실 건강이 안 좋다고 이 외래 진료를 받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던 만큼 혹시 휠체어 타고 나오는 건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최인호 의원님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얼굴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맨 얼굴이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거동의 모습이나 이런 게 그렇게 뭐 건강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봐지고요. 흰머리는 좀 보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초췌한 모습은 보였지만 보십시오. 뭐 고개 숙이는 모습이나 앉아 있는 뭐 자세나 이렇게 봤을 때 또 변호사하고 또 상의할 때는 아주 긴밀하게 또 상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 그러나 이 권력 서열 사실상 1위로 불렸던 영부인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저런 초췌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딱 모습을 보였다. 바라보는 국민들 심정이 참 찹찹하고 씁쓸하다. 그런 뭐 느낌을 들었을 걸로 봐집니다. 네, 정치적 어떤 이념적 방향이 어디냐를 떠나서 영부인이었었는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영부인이었었는데 지금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선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좀 착잡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헌정사 최초다라는 거죠. 법정에선 전 영부인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무직입니다라는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이 영상 취재가 불가능한 만큼 그 뒤에 다 이제 취재진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한 얘기라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직업이 뭐예요?라고 재판부가 물었더니 무직입니다라고 본인이 대답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김성태 의원님.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이 뭐 이런 얘기를 검찰 조사 받을 때 하게 되고 화무시비롱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 이전까지 그러니까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로서 영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 품격과도 연결지어지는 그런 중요한 지위에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뭐 옥고를 치르는 그런 무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참 좀 전에 최인호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 또 전직 또 영부인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실상 대통령직을 내려놓더라도 국격과 품격에 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런 이제 영상물이 이제 전 세계 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단히 참 불행하고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뭐 지금 큰 중병이나 또 큰 지병이 있어가지고 뭐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법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면서도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이런 큰 무리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사죄 어린 그런 모습, 자세, 그리고 뭐 재판에는 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할 도리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면 흰머리가 좀 보이긴 했지만 건강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진 않았다. 다만 국민들이 지금의 이런 상황 자체를 보는 게 얼마나 좀 참담한 느낌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김 여사가 좀 반성하는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부가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바로 그 질문 자체가 또 논란이 됐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4월 14일 날 내란 재판 첫 재판이었었죠.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요. 고개 끄덕. 주거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를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논란이 됐던 게 아니 왜 있는 그대로 직업이 뭐예요? 나이가 몇이에요? 어디 살아요? 주거 어딥니까? 라고 안 물어보고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임주혜 변호사님.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이 재판을 맡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뭔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 많은 관심과 굉장히 많은 눈들이 좀 쳐다보고 있다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사실 어제 있었던 게 첫 공판 기일입니다. 네. 사실상 첫 공판 기일에는 어느 정도 출석한 사람이 본인이 맞느냐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계획 정도를 짜고 파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본인이 맞냐는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 자체도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공판 준비 기일도 없이 바로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판 기일이 일단 열렸습니다. 네. 양측의 증거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조금 더 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어서 26일에 다시 한번 준비 기일을 열고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기로 어제 결정이 났지만 공판 준비를 기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시작한 상황이라던가 네. 이 질문을 던짐에 있어서도 이런 눈을 조금 의식해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다루고 있는 측면들을 볼 때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말씀처럼 공판 준비기일을 갖지 않은 상태로 바로 이 공판기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면 먼저 특검 증인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김 여사 측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빨리빨리 지금 이제 특검법 통과된 거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일단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좀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판부가 직업이 뭐예요?만 물어본 게 아니죠. 아까 저희 그 그래픽 같이 볼까요? 재판부가 물어보죠.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뭘 물어보느냐? 국민 참여 재판 원하세요? 물어보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닙니다가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국민 참여 재판 원하나 묻자 김건희 큰 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임 변호사님 국민 참여 재판에 할 거야라는 게 큰 소리로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일단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선 김 여사 입장에선 국민 참여 재판이 불리한 거냐 왜 불리한 거냐 얼마나 불리한 거냐라는 거죠.
이 참여재판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무작위로 선출된 그 배심원단, 그 국민들이 배심원단이 이 재판 과정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네. 이 변론 내용을 듣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배심원단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배심제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네. 우리나라는 그 배심원들이 내린 판결에 전혀 기속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재판부가 참고만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왜 배심원단을 두는 것이냐, 별 실익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던가 의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국민참여재판을 해보면요. 사실상 재판부보다 더 엄중한 선고를 하는 아하. 경우가 통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의 법 감정이 오히려 재판부의 판단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를 가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을 고려해 보자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히려 국민들은 이것도 지금 받은 것 아니냐, 청탁 들어준 것 아니냐 의심을 하면서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릴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변호인과도 당연히 상의를 했을 것이고 현 시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이라 봅니다. 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또 딱 짚어주셨어요. 국민의 법 감정이 오히려 실질적인 법 집행보다 오히려 더 앞서간다, 더 높다 수위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형량이 오히려 배심원단이 더 높게 주더라. 김 여사 입장으로서는 해봐야 실익이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어떤 혐의가 있는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 김 여사 일단 1차 기소예요. 2차, 3차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 봤을 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론조사 무상으로 한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회 청탁을 들어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임 변호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안에 지금 혐의가 이미 벌써 굵직굵직한 게 3개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실 여기 1차 기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2차 기소, 3차 기소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다 6개월 안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재판부에서 어제 밝힌 것처럼 네. 일주일에 2번씩 계속해서 공판을 열고 네.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초반에 주신문 먼저, 그러니까 특검 측의 주신문 먼저 하고 이후에 충분히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단의 시간을 두고 반대 신문을 진행하게 하면서 빠르게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상 어제 공판 기일에서의 키워드는 속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였거든요. 아하.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쟁점입니다. 공범으로 분류되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른 진행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제 뇌물, 알선 수재와 관련된 부분도 네. 특검 측이 전방위적으로 이미 수사를 해둔 상황이고, 다른 공범들도 구속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것은 비교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신속한 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네. 이 과정에서 특검이나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오히려 반대 신문 과정이라던가 새로운 증거가 등장한다거나 네. 증인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양측이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오고 공방을 이어가면 올해 안에 한 6개월 정도 기간 안에 1심을 어떤 정도를 하고 가는 그런 네. 부분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일단 어제의 이 재판 키워드는 속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뭔가 빨리빨리 좀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 여사의 어제 이 첫 재판 출석, 모두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구속되고 사실상 공개석상에 처음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건 법원에서 그럼 재판정에서 재판 본격 시작하기 전 앞부분은 촬영해도 됩니다. 취재하셔도 돼요. 라고 하면서 사실 공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내일 새로운 재판이 한 건이 좀 새롭게 또 시작이 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출석하겠다. 출석할 수밖에 없죠. 첫 공판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날 보석 심리도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특검에서 요구를 한 게 재판 중계하겠습니다를 신청을 했다 그래요. 김 여사 때는 살짝 보였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사실 다 이 비공개 상태였었죠. 그런데 이거 재판 중계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재판 공개하지 말아달라.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내 생각을 얘기를 하고 이 주장을 하고 이러는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중계를 통해서 내가 내 입장을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직접 보여지게끔 얘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또 변호인측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어떤 재판 절차기보다는 여론 재판으로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정상적인 뭐 특검 기소 내용에 따라서 이제 방어권 행사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변호인들이 나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겠지만은 여론 재판에서 여론이 휩쓸려져 버리면은 이런 변호인 조력 이런 뭐 법률적 뭐 이런 도움 이런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법부 이제 특히 이제 행사 지금 25부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35부에서 또 지금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런 것들은 지금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여론 재판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정이죠. 예술 재판 중계가 됐을 때 내 얘기가 온전히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론 재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일단 재판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 중계할게요라고 입장이 상충되는 상황이거든요. 판단은 재판부가 할 텐데 임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이 공개된 부분은 언론사가 신청을 했을 때 이 법원에 이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1분 정도 촬영을 허가한 것에 불과한데 네. 지금 내일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새로운 재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리는 재판을 생중계하게 해달라고 특검 측이 요청한 겁니다. 네. 이 특검법에 따르면 생중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지만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가 허락하는 것이고 만약 역으로 네. 어떤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헌법재판 과정은 생중계되는 부분을 확인을 다 해왔지만 봤죠. 이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되는 모습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판결 과정도 선고만 이제 공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재판부터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네. 오히려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지나치게 제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적어도 법의 근거는 있어도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담겨있는 내용이라던가 증인들이 워낙 군사 기밀이라던가 그런 국가상의 꼭 보안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특검도 신청을 안 했지만 네. 이번엔 사안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재판부가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인 측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한 상황에서 네. 생중계까지 전 과정을 허용할 것인가 저는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적어도 초반이나 뭐 뒷부분만을 허용한다거나 네. 이런 제약을 좀 두고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절충안을 재판부가 찾지 않겠느냐.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일부만 공개하자라는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을 지금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일 또 재판부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특검 불출석 윤, 구치소 방문 조사는 응할 것. 사실 어제도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가 갔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하면 요거는 응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 방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한 걸로 확인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인호 의원님, 내일 윤 전 대통령 보석 심사가 있거든요. 근데 내일 보석 심사가 있는데 그럼 보석이 되면 주말쯤 구치소 방문 조사가 또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선택적인 대응. 이게 이제 최고의 법기술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실제 이제 병원에 이제 얼마 전에 또 갔지 않습니까? 진료 갔었죠. 그래서 외래 일부 진료. 동정을 사고 또 자신의 어떤 보석 재판에는 또 출석을 하고 또 이제 외환죄와 관련된 조사는 응할 수 있다 구치소에서 그 장소도 자기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외환죄는 무인 드론기를 평양 상공에 보낸 것이 과연 외환죄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입증하기가 특히 북한 내부의 사정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또 군 내부의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본인으로서는 다른 내란죄보다는 훨씬 더 방어하기가 수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자, 그런 외환죄나 외환유치죄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보십시오. 재판관님. 저는 이렇게 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 아픕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업으로 해서 재판부에 한편으로는 호소하고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사실상 보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그 보석의 입체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부인은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해버리고요. 또 대통령은 최고의 법기술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면서 어쨌든 보석을 한 풀려나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국민정서법에는 정말 중한 죄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영부인이 처음으로 재판장에 피고인으로 섰을 땐 씁쓸하는 거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화도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법기술자로서 어떻게든 보석에 나가려고 지금 뭐 요거는 좀 돼요, 요거는 좀 협조할 수 있어요라고 자신의 편의에 맞는 것만 골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요것 짧게 임 변호사님, 내일 보석 심사 보석 가능성 어떻게 보지? 지금 이 보석이 되기 위한 많은 요건들을 하나하나 지금 갖춰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석이 인정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쉽지 않다. 보석이 인정이 되려면 일단 구속 상태에서 현저한 사정 변경이 현재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 변경은 없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번에 방문 조사인 앞으로 응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도 네. 당연히 보석을 염두에 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석으로 내가 거주지를 이전해도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도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 보석의 인용 조건인데 지금까지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과연 불구속 상태에서는 그럼 협조하겠는가?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었던 점을 생각하면 과연 내일 보석 심사에 이 보석이라는 결정으로 이 결론이 날 것이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어요. 지켜볼 대목입니다.